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 이기적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출문제 1회를 풀어볼 건데요. 강의에 앞서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이기적이라고 검색하시면 웹사이트가 뜹니다. 영진닷컴 이기적인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자료실에 컴퓨터 활용 능력 클릭하시면 게시판 175번에 2020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출문제집 부록 자료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 불러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 누르시고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2020 커마 리그 기출 폴더에 최신 기출 문제 폴더에 최신 기출 문제 1회 여시면 됩니다. 암호 입력하셔야 되네요. 8, 별, 9, 5, 서큘플렉스 1 입력하겠습니다. 확인이요. 자, 기본 작업 1시트는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점수는 5점이고요. 점수에 비해서 입력할 내용이 좀 많은 편이죠. 다른 문제를 모두 푸신 후에 시험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그때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1셀에는 이미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A3셀부터 F12셀까지 오타 없이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이고요. 5문제 출제됩니다. 10점이죠. 자,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 보면 이미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문제 지시사항대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A1셀의 제목 문자열 앞 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A1셀에 더블 클릭하셔도 커서가 들어가서 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또는 A1셀에 한 번만 입력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문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한글 미음 입력하시고 키보드에 한자키 누르시면은요. 특수 기호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기호가 없습니다. 밑에 보기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탭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기호 선택할게요. 뒤에도 입력해야 합니다. 황자 뒤에 클릭하시고 미음 한자 버튼 탭 키를 눌러서 전체 기호가 보이게 하고요. 필요한 기호를 클릭을 합니다. 다 입력되면 엔터 키로 확인하겠습니다. 2번이요.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랍니다. 블럭 잡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블럭 잡고요.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셀 스타일 강조색 6번 넣으라고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셔서 강조색 6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HY 경고디, 글꼴 크기 17, 밑줄은 이중 밑줄, 행 높이 28로 지정하겠습니다. 홈 부분에 글꼴 HY 경고디, 글꼴 크기 17 입력하고 엔터키 치겠습니다. 밑줄 종류는 이중 밑줄이니까요. 밑줄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이중 밑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 높이 바꿔보겠습니다. 행 번호에서 숫자 있는 곳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행 높이 들어가실 수 있고요. 행 높이는 28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A4부터 A5까지 블럭 잡고요. A6부터 A7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8부터 A9, A10부터 A11
A12부터 A13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4번이요. 이 4셀부터 F의 13 영역은 쉼표 스타일 넣으라고 하네요. 2의 4셀부터 F13까지 블럭 잡으시고 홈의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 찍도록 하겠습니다. D4셀부터 D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mm월 DD1로 표시하랍니다. 블럭 잡을게요. D4셀부터 D13셀 블럭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을 하라고 했고요. 이미 입력되어 있는 YYY년 mm월 DD1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앞부분만 드래그해서 지우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5번입니다. A3부터 F11, 13까지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굵은 상자 테두리 적용하랍니다. A3부터 F13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홈에 있는 테두리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화살표 클릭하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면 기본 작업 2시트 작업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기본 작업 3시트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주식 주요 시세 정보표에서 종가가 8만원 이상이면서 등락률이 1% 미만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고급 필터 조건은 A18부터 C20셀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고급 필터 결과는 A22셀부터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터 입력하셔야 되죠. 필요한 조건의 필드명이 종가와 등락률이 필요합니다. 종가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등락률 클릭하겠습니다.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조건 입력하라고 한 A18셀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하단 부분에다가 조건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8만 이상입니다. 종가는 8만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 8만 보다.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에서 AND 조건이에요. 바로 역칸에다가 등락률의 조건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 미만입니다. 작기만 하죠. 1%보다. 조건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 클릭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에 체크하시고요. 제가 본문에 클릭을 해놓고 고급 필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건 범위에 클릭하시고 아까 입력하신 조건 범위 드래그합니다. 복사 위치에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지시한 복사 위치 A22셀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결과가 출력됩니다. 계산 작업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당 8점씩이고요. 그래서 총 40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표일에서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 수를 A13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이 2개입니다. 판매량도 판매량 평균 넘어야 되고요. 재고량은 20 미만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count if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조건에 필요한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써주기 위해서 average 함수와 n%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13셀에 답 넣을 부분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등호를 먼저 쓰고 count if. 자, 쓰다 보면은 count ifs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함수가 보여집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할 건데요. FX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바로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크리테리아 랭지 1 그리고 크리테리아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의 조건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칸은 조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칸이 생겼네요. 또 조건 범위, 조건 반복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건 범위는 판매량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의 조건은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라는 부등호 써주겠습니다. 뒤에 함수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부등호를 묶어주겠습니다.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로 묶어주고요. 함수랑 연결해주는 n% 연산자를 넣어줍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함수 추가하실 때는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클릭하셔서 에버리지 최근에 사용해서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함수 추가하셔서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판매량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야 되네요. 다시 한번 에버리지에서 판매량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평균 구했으니까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카운트 ifs로 돌아와 볼까요? 조건이 완성이 됐네요. 판매량 범위 중에서 판매량의 평균 이상인 것에 조건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 칸에 두 번째 조건 넣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고량이 2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고량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밑에 칸에다가는 조건 20 미만이다. 작기만 합니다. 20보다.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칸에다가는 첫 번째 인수칸이죠. 조건 범위 넣어주고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재고량 조건 범위 넣어주고 20 미만이라는 조건을 넣어줬습니다. 확인하시면 결과는 2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 2에서 부서명이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K12셀에다가 계산하시오. 생산부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랍니다. 자, dAverage라는 함수를 가지고요. 생산부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구할 거고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하시고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자, 저는 R5만 썼는데도 라운드 함수가 표시가 되네요.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합니다. 자, 반올림 할 수를 넘버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 할지 반올림 할 자릿수를 넘 디지트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dAverage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이름 상자에서 dAverage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범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함수가 어느 범주에 있는 걸 알고 계신다면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여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표시가 되겠지만 어떤 함수가 어떤 범주에 속해져 있는지까지는 내가 외우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모두로 해놓으시고요. 함수 선택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시고 알파벳 첫 글자 D만 누르시면 그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함수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dAverage 함수 바로 표시가 되네요. 선택하고 확인. 자, 인수 3개가 표시가 됐습니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dsum, dcount 같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이렇게 3개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편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 필드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필드 머리 찍어주시면 되고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산부인 사원들의 부서명이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내고 싶대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내용 전체를 잡으시면 됩니다. 필드명까지 전체 잡으시고요. 필드는 어떤 아이의 평균을 구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기본급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기본급의 필드명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조건은 부서명이 생산부인 게 조건이 되는 거죠. 부서명이 생산부인 게 조건입니다. 자, 요대로 끝나면 안 되고요. 라운드 함수로 돌아가서 이 결과값에 반올림을 해주셔야 되죠. 자, 수식 입력줄에 표시되어 있는 라운드 함수에 사이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함수 마법사 창이 라운드 함수로 돌아오고요. 이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 해줄래? 라고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신다면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17만 7천이 정답으로 나오네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 3에서 구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등록일자에서는 1만 추출해서 회원 코드에 표시하시오. 자, 예를 들어서 구분에 들어가 있는 지금 영문들이 전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우선 프로퍼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자에 있는 요 날짜에 끝에 1만 출력을 할 겁니다. 데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만 표시를 할 거고요. 중간에 사용되어 있는 이 하이픈 기호는 %,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에 있는 영문자부터요.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답 나올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프로퍼. 자,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불러왔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프로퍼 함수 마법사가 떴습니다. 자, 프로퍼 함수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자를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꿀래? 나는 구분에 있는 이 골프라는 단어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꿀 것이다. B17셀 클릭하시고 확인하니까 바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뒤에 하이픈 기호를 연달아서 달아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 연산자 쓰시고 쌍따옴표로 하이픈 기호 넣고 쌍따옴표로 닫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엔터키를 치신다면 골프 하이픈 이렇게만 출력이 되죠. 자, 이제 우리 뒤에다가 등록일자에 2일까지 붙여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하이픈과 뒤에 데이 함수를 또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 연산자를 쓸 거고요. 데이 함수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마법사 불러오고요. 어떤 날짜에 1만 출력하겠느냐? 나는 등록일자에 1만 출력을 하겠다. 등록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A17셀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출력이 됐네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갖다 놓고 드래그해서 자동 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 4에서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을 시켜줄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중결승란에 표시를 할 건데요. if와 라지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세 번째로 승수가 높은 나라를 구한 다음에 그 나라의 승수보다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국가의 승수가 더 크다면 이 국가가 승수가 높은 3개국 안에 든다는 얘기겠죠.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자, if 함수의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 국가의 승수가 3등 안에 들어갔느냐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의 승수를 클릭을 하고요. 이게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큰 나라의 승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큰 승수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 이용할 겁니다. 자, 이름 상자에서 라지 함수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라지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 범위 잡으시고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숫자 써주시면 되죠. 어레이에다가는 전체 승수 블럭 잡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만 계산하고 다른 국가들은 체육앤들로 끌 거기 때문에 전체 승수에서 세 번째로 큰 거를 구한다는 이 라지 함수의 범위는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의 승수는 6승인가 봐요. 자, 2% 돌아가서요. 자, 조건은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체 승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우리 국가의 승수가 더 크다면 나는 높은 3개국 안에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이 true라면 진출을 할 거고요. 아니라면 공백으로 출력을 할 건데 공백은 쌍따옴표를 연속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공백으로 인식을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대한민국은 승수가 8등이라 진출을 하네요. 나머지 체육앤들로 끌어보면 높은 3개국 4개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일본이랑 카타르가 동점이네요. 그래서 총 진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카타르가 출력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이 기준표에 있다면 결과를 표시를 할 건데 기준표의 의미는 이대로입니다. 0에서 200까지 사용요금 나눈 값이 0에서 200 사이라면 별 하나, 200에서 400이라면 별 2개, 400에서 600이라면 별 3개, 이런 의미인 거죠. 자, VLOOKUP과 숫자를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모드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답 나올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VLOOKUP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찾으려고 하는 값은요. lookup value.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이 기준표에 있다면 저는 그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표시에 있는 별의 개수를 별들을요 결과값에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찾는 값은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인 거죠. 자,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mod라는 모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넘버는 사용요금을 몇으로 나누겠느냐? 1000으로 나눌 겁니다. 자, VLOOKUP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692 미리 보이네요. 자, 이 값을 어느 표에서 찾겠느냐? 테이블 어레이는 참고하는 표죠. 나는 이 기준표에서 찾겠다. 자, 기준표는 항상 이 자리에 이 값으로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F4번을 눌러서 답을 나중에 체육앤들로 끌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셔야 됩니다. 자, lookup value에서 찾은 값이 테이블 어레이 이 기준표에 있다면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래 하는 거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저는 이 기준표에 값이 있다면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별표를 이 결과값에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열 번호를 열에 있는 별을 표시를 하겠다라고 3열 넣어줄 거고요. 자, 마지막은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맨 위에 그 lookup value에서 찾은 값이요. 대부분 문자일 때 내가 찾은 값과 기준표에 있는 값이 똑같이 일치하는 문자일 때는 대부분 여기에다가 펄스
0을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제가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690이에요. 근데 이 690이라는 값이 기준표에는 정확하게 690이라고 출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00에서 800 사이야 라고 비슷한 값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표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 속하기만 해도 비슷한 값이기만 해도 값을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일체도 찾겠다라고 해서 true 생략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결과값이 출력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VLOOKUP에 클릭을 하고요. fx를 클릭을 해서 함수 마법사를 다시 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B13에 있는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했더니 690이래요. 이 값이 이 테이블 기준표에 있다면 표는 고정을 한다. 그러면 이 표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나는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룩업 밸류에서 찾는 숫자가 이 기준표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어떤 범위에만 속해져 있더라도 답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마지막 칸은 비슷하게 일치해도 답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생략을 했습니다. 분석 작업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총 10점짜리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20점입니다. 분석 작업 1번 시트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납입표는 할부 원금, 이율, 납입 기간을 이용하여 월 납입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이율과 납입 기간의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D13부터 I21셀에 표시하시오,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월 납입액의 값이요. 납입 기간 24개월, 30개월, 36개월, 40개월, 46개월, 50개월에 따라서 이율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월 납입액이 변화가 될 건지를 풀어보는 거죠. 자,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월 납입액을 계산을 할 거니까요. 월 납입액이 계산되어 있는 셀 B9셀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수식 입력줄의 계산식이 나타납니다. 블럭 잡아서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ESC 키 눌러서 블럭 잡혀 있던 건 풀어주고요. 그 표에 교차되는 부분, 납입 기간과 이율이 교차되는 이 계산식이 들어갈 부분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값부터 표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들어갑니다. 행 입력 셀은 가로로 증가되고 있는 납입 기간에 원래 계산식에 사용했던 값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열 입력 셀은 세로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이 이율의 원래 계산식에 사용된 값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시면 좁아서 샵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열의 머리를 싹 블럭을 잡으시고 끝에 있는 열과 열 사이에 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서 답이 출력이 되네요. 분석 작업 이해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입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하여 도시락 판매 현황 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 구하고 총 판매액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고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친절하게도 정렬하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겠습니다. 구분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필드 명예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오름차순 버튼과 내림차순 버튼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기역부터 희응 순서대로 정렬되는 오름차순 정렬 버튼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구분 부분이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데이터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합 클릭합니다.
그룹8 항목은 항상 여러분이 정렬해 주신 필드명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이 문제에서는 구분을 오름차순 정렬했으니까요. 구분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문제에서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평균이고요. 원래 계산 항목에 체크되어 있던 거는 푸시고 문제에서 필요한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구분별로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이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서요. 두 번째 부분합 계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은 총 판매액의 최대값입니다. 함수는 최대값, 그룹8 항목은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죠. 총 판매액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거 푸시고 총 판매액의 최대값이다. 총 판매액에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부분합을 두 번째 계산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앞에 계산했던 평균 부분합이 지워지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총 판매액의 최대값만 덮어 써지겠죠. 확인 누르시면은 부분합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두 문제 출제되고요. 각 5점입니다. 자, F4부터 F9 영역에 장소별 화재 발생 건수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할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입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동일 시트에 B11부터 C12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저는 먼저 단추를 만들고요. 그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에 있는 단추를 클릭을 하고요. B11셀부터 C의 12셀까지 생성하셔야 되는데 B의 11셀부터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스냅 현상이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셀에 딱딱 들러붙는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도형을 만들고 나서요. 마우스를 떼자마자 매크로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매크로 이름 써줄게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입니다.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매크로가 기록이 되니까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버튼 클릭. 합계 이름이 다시 나오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 합계를 내는 거죠. 저는 합계를 낼 값이 있는 부분과요. 답을 넣을 합계 부분까지 함께 블럭을 잡은 후에 홈에 자동 합계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계를 내실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 매크로를 중지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매크로 기록이 중지됩니다. 자, 단추 안에다가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커서가 깜빡이면 딜리트 키로 글씨를 지우고 합계라고 타이핑해 주겠습니다. 바깥에 빈 부분 아무데나 클릭해서 작업을 마칩니다. 자, 합계 계산하는 거 지우고요. 다시 한번 매크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작업 해보겠습니다. A3셀부터 F3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할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도형의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D11부터 E의 12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는 서식으로 입력한 후에 도형을 클릭하면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먼저 그릴게요. 삽입에 가시고요. 도형에서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요. D의 11셀부터 E의 12 영역에 넣겠습니다. 바로 옆부분에 붙여 넣네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도형을 넣겠습니다. 글씨를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크로를 먼저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텍스트를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먼저 넣으셔도 되는데 그럼 매크로를 먼저 작업을 할게요. 아까 이 단추를 이용한 매크로를 할 때도 기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먼저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도형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지정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기록 버튼 누르시면은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창이 뜹니다. 매크로 이름 서식.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고요. A3부터 F3에다가 채우기 색을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블럭 잡으시고 홈에 페인트 통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화살표 버튼 누르셔서요. 표준색에 있는 연한 녹색 클릭해 줍니다. 자,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매크로 기록 버튼 중지합니다. 자, 안에다 글씨 쓰겠습니다. 버튼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요. 텍스트 편집 그리고 서식이라고 텍스트 입력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홈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 버튼 2개 다 눌러주시면 매크로 작업은 끝이 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목 부분 블럭 잡아서 페인트 통을 아무 색이나 설정을 해놓고요. 다시 서식 버튼 눌러주면 연한 녹색으로 채워지는 매크로가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 풀어보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로 넘어갈게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시오. 각 2점입니다. 5문제니까 총 10점이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신규로 작성하시면 0점 처리됩니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학생명별 총점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자, 본문에 보시면 총점이 있습니다. 총점 부분을 차트에 추가할 거니까요. 필드명부터 총점을 전체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차트에 차트 영역이라고 하죠. 이 하얀 빈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완료됩니다. 자, 빈 부분 클릭하시면 선택되어 있던 총점 부분이 풀리고요. 복사했던 부분이 반짝반짝 하는 게 눈에 거슬리시면 ESC 키 누르셔서 선택되어 있던 걸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됐고요. 2번이요. 총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은 500으로 지정하시오. 방금 추가된 총점 계열이 혼자서 점수가 너무 높습니다. 자, 요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총점 계열 주황색 중에서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하시면 전체가 전부 조절점으로 잡힌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갑니다.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면 보조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하시면 확인과 동일합니다. 값축의 최대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생긴 보조축에 있는 숫자에서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축 서식에 들어가시면 값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빠르게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숫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최소값은 그대로 둘 거고요. 최대값만 바꿔주면 되죠. 고정의 불을 켜고 480을 문제에서 지시한 500으로 변경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총점 계열에서 유관형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할 건데요.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총점은 꺾은 선이죠. 그 중에서 유관형 계열에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꺾은 선을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되고요. 육안형에 해당하는 이 점만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선택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4번 지시사항 해보겠습니다. 세로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왼쪽에다가 점수, 축 제목 넣어 보겠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을 가로로 넣겠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을 가로로 넣겠다. 축 제목 넣는 란이 생겼고요.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 제시된 점수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엔터키는 치시면 밑에 공줄이 생기니까요. 빈줄이 생기니까 그냥 빈 곳에 클릭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5번 지시사항입니다.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4를 지정하시오.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스타일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옆에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셔서 14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네요. 두 번째 줄에 차트 스타일 14번.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